네, 계속해서 원데이 특강 2차 2과목 9강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상과 농업수익 감소 보장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수익 감소 보장 방식은 2차 1과목에서는 농업수익 안정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혼용해서 쓰더라도 그대로 받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삼 품목의 핵심이 뭔가라고 했을 때 칸의 개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전체 칸수 분의 피해 칸수할 땐 분모와 분자가 동일하면 칸으로 해서 대관 소찰의 대관을 계산해 주는 것이 핵심이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은 항상 인삼의 핵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피해율을 구하고 그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때 칸 넓이는 어떻게 할 건데, 가로 세로죠. 가로 세로. 항상 가로 세로의 기본을 가지고 풀면 된다. 그래서 이 엉성하게 이거 되어 있는 이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주목 간격 곱하기 이 두둑폭과 그 다음에 고랑폭이죠. 요렇게 인삼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쭉쭉 그려보시면 된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것이 바로 인심이 두둑하다 해서 두둑하다 이렇게 해서 두둑이란 말을 씁니다. 두둑폭 또는 일항폭이죠. 두둑폭, 일항폭을 우리는 그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고랑이 되죠. 이것이 고랑이다. 이죠. 고랑. 그래서 일항폭과 고랑폭의 길이 요게 되겠죠. 요거 길이와 요 길이, 요렇게 해서 칸 넓이는 가로 세로 지주목 간격과 곱하기 두둑폭과 일항폭을 더해주는, 그래서 두둑폭과 고랑폭을 더해주는 요 부분으로 칸 넓이는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해율을 구할 때 이 담당자가 수확량에다가 단위면적 조사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감소를 합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룰이다. 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수확량하고. 그래서 제가 7회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풀었냐면 평수 미평으로 풀었습니다. 정답 처리가 되었죠. 평수 미평. 이걸 다시 하면 평년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이니까 1이 되죠. 마이너스 평년 수확량 분의 수확량. 마이너스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이게 복잡하단 말이죠. 언뜻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 평년 수확량, 이걸 갖다가 하고 난 뒤에 대관, 재배 면적 분의 피해 면적. 그래서 많은 공식을 암기하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재배 면적과 피해 면적을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시험 문제에서 조건에서 피해 면적이 300칸이다, 재배 면적은 350칸이다 주면 그때 바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식은 대관 소찰이다 하는 부분에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혹시 기억이 안 나더라도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그때 힌트를 얻고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는 부분이고, 근데 평년 수확량은 인삼 농사를 짓는 사람은 똑같죠. 단위 면적당 연근별 기준 수확량이다 해서 3년근, 4년근, 5년근일 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곧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더 쉽고 틀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연근별 기준 수확량은 가입 당시의 연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기평가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 3년근이면 그때 기준으로 가입 시 기준 수확량 가입 당시의 연근을 바로 기준으로 한다 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상하는 손해, 보장하는 재해, 이게 모든 이론서에 나오는 이제 용어가 통일됐죠. 전체 사용 용어이므로 공통적으로 사용하자. 무슨 말이냐? 보상할 때
보상하는 할 때 시옷이죠. 그러니까 보상하는 손해, 예, 용어 통일입니다. 또는 보장일 때는 지읒이기 때문에 보장하는 재해죠. 지읒이 들어와야 되니까 보장하는 재해, 보상하는 손해, 이렇게 해서 요거만 통일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2025년도엔 태우집에 불이 나서 냉침 폭폭이다 해서 8개를 담보를 했는데 플러스 두더지란 놈이 계속해서 인삼에 피해를 주니까 요구를 해서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9개 담보, 조수의 담보까지도 해준다 하는 부분을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해가림 시설에서는 월 미만은 다 버렸는데 이번에 월 단위 경과도 평가를 하겠다라고 나왔고, 월 단위 감가, 월 단위 감가를 적용하고, 또 하나는 재조달 가액 특약이 신설됐다. 몰라도 문제에서 재조달 가액에 특약을 가입했다 하면, 그러니까 공부할 때 암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모든 걸 암기하는 것보다 시험 문제 주어졌을 때 한번 들어놓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이 독특하죠. 해가림 시설은 사고 당시 기준으로 매득값을 합니다. 전체 가액의 사고 당시에 전체 가액의 20%. 그 다음에 사고 난 거 신가, 시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시설 중에서 이게 300칸이다 하면 300칸에 대한, 그죠? 20%죠. 이때는 중고값이 되겠죠. 중고. 시가의 전체 시가의 20% 하고, 그죠? 첫째. 두 번째는 파손된 게 100칸이다 하면 그 100칸에 대한 신가, 또 100칸에 대해서 시가, 중고값이죠. 요 세 개 중에서 계산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뭐냐 했을 때 요 부분이죠. 이 부분에 이제 해가림실 피해액이 500만원이다 주어지는데 언제 설치하고 언제 사고가 나는지 경과 연수를 알 수 없을 때는, 왜 그렇지 했을 때는, 그죠? 그럴 때는 손해액을 계산할 때는, 이럴 때는 기평가 보험이구나. 기평가에서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 시설 보험 가액의 20%, 사고 시 500만원. 그 다음에 중고값, 시가를 여기서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해액이 곧 손해액이다 하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이게 기출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미보상 비율을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처럼 피해액을 바로 주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에서 중간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이 피해액을 바로 손해액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질문이 많죠.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또 이렇게, 그래서 시설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공부한 것을 너무 깊이 해버리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딱 봤을 때 주어지지 않았으면 그 피해액이 손해액을 보는구나, 그것이 기평가 보험이구나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이 부분은 해가림 시설이 시험에 나오면 이것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럴 때는 전체 300칸에 대해서 20%, 전체에 대해서 그때의 기준은 시가다, 중고값이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항상 사고 당시를 기준한다. 이게 핵심이죠. 항상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사고 당시 기준이다. 그리고 전체 가액의 20% 신가와 시가, 사고 난 것에 대한 100칸에 대한 신가, 그리고 신가가 나왔으면 이제 신가 곱하기 1 마이너스 곱하기 몇 년, 이렇게 되겠죠. 몇 년.
경영 감가율을 적용해야 되죠. 목재일 때와 철제일 때. 목재와 철제.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몇 년이 지났다. 이렇게 하고, 이제는 월 단위 감가로 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2년 3개월이다 주어지면 요거는 12분의 2년 24개월이고 하니까 27개월 되겠죠. 이제 평가 방법은 이제 몇 년이 들어갈 걸 월 단위 미만을 버린 것이 이제 감가 적용, 월 단위로 감가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것은 바로 12분의 27이다. 목재 철제일 때는 4.44%, 철제일 때는 4.44%, 13.33%. 요걸 들어가서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수익 감소 보장 품목의 핵심이 뭐냐 했을 때 보험금은 가피자. 여기서 피해율 구하는 공식이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그래서 이걸 기실기다. 기실기가 피해율이다 하는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이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 나왔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포도일 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 추가 보장의 보험금을 구할 때는 그죠? 가피자인데 이때의 피해율은 수확량이니까 이 기실기를 쓰지 않습니다. 피해율은 평수 미평을 구해야 된다. 평수 미평의 피해율을 쓴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농업수익 감소 보장 방식이지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니까 수확량에 대해서 감소한 게 대해서 추가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수확량 감소에 대해서 피해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평수 미평을 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로 나온 옥수수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옥수수 부분은 개정이 확정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옥수수는 이제 1주 재배, 2주 재배가 있다 보니까 평년 수확량 개념을 지금까지 쓰지 않았습니다. 그죠? 1주 재배, 2주 재배 때문에 평년 수확량 개념을 쓰지 않았다. 평년 수확량 개념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옥수수가 농업수입 안정보험으로 들어오면서 옥수수는 어떻게 할 건데 하는 게 생기죠. 그래서 옥수수는 평가 방법이 피해 수확량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 수입, 그래서 기준 수입은 바로 평년 수확량이다 보니까 평년 수확량의 첫 해는 표준 수확량의 100%를 사용하면 됩니다. 표준 수확량이 주어지면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을 하고 기준 가격을 곱해주는 것이 똑같다. 자, 실제 수입은 조수미의 본명은 민수기다 해서 우리는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옥수수는 평가 방법이 다르겠죠. 그 부분을 제가 개정 특강에서 설명해 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을 재배 감자의 실제 수입은 조수미의 본명은 민수기 똑같죠. 그때 병충해 감수량은 어떻게 해줄 것인데 하는 부분은 병충해 감수량은 항상 미보상 감수량은 안 해주는 거고 이거는 병충해 감수량은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이 이제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것이 플러스일 경우에는 미보상 감수량은 플러스가 됐다 하는 것은 병충해 감수량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반대로 피해율을 구할 때 평수 미평일 때는 평수 미평인데 병충해 감수량은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니까 이는 플러스 병충해 감수량을 해준다. 이 부분을 반드시 병충해 감수량은 언제든지 미보상 감수량하고 미보상은 안 해주는 거고 병충해는 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항상 틀리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도 계약상 7회 시험이 나왔죠. 요거와 시설비를 나왔는데 요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피해액이 곧
기평가기 때문에 이때는 조심하라 하는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이 당황스럽게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출제자가 시간을 줄이도록 해주는데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내가 평소에 하던 그게 아니면 약간 혼동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을 경우에는 항상 설치 시기와 그 다음에 사고 시기가 몇 년이 지났는지 안 주어지면 이거는 기평가라구나 해서 특히 이 부분을 유의 있게 해서 기평가 보험을 보고 이걸 굳이 구하지 않고 피해액이 곧 손해액이다 이렇게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손해방지 비용도 20만 한도 이게 공부를 했죠. 그 다음 인삼의 피해율 계산 과정 값.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피해율은 시험 쓸 때는 간단한 거는 바로 쓰는 거죠.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에 해당되는 단위 면적당 기준 수확량을 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쓰고 수확량을 모르네. 평수비평에서 평수미평에서 모르는 값은 이거죠. 그러니까 밑에다가 답안 작성할 때 그러면 되겠죠. 피해율은 바로 피해율을 써도 됩니다. 피해율은 0.73은 주어진 값이고 0.73 마이너스 뭔가 몰라. 그러니까 밑에다가 바로 수확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확량은 이때 요것이 쉬운 게 뭐냐면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에 해당되는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 되겠죠. 조사한 수확량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쫙 꺾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지 했을 때 조사 내용을 보면 나오죠. 표본칸 10칸이고 표본 수확량 이만큼 나왔고 지주목 간격 두둑폭 고랑폭.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다? 가로 세로. 가로 세로가 3m 곱하기 두둑폭과 고랑폭을 더해줘야겠죠. 2.2는 바로 2.1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1.5 플러스 0.7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2.2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곱하기 이것이 10칸이다 했으니까 10칸이 나왔다. 그때 표본 수확량이 9636라고 순간 착각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데 해서 자세히 보면 9점이죠. 9.636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위 면적 조사 수확량이 0.146이다. 그래서 0.146이다. 그 다음 미보상 감수량은 그죠? 미보상 감수량은 미보상 비율이 없단 말이죠. 없는 게 경우가 기출문 이게 기출이잖아요. 기출에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마이너스 0이고 피해율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피해 칸이 350칸이고 그 다음에 경작 칸수가 500칸이다. 500칸 중에서 350칸 피해를 입는데 대관 소차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곱하기를 가야 되겠죠. 곱하기 이렇게 해서 곱하기 자 여기서 500칸이 분모가 칸이고 그죠? 분자가 칸이면 같이 쓰면 되죠. 다 없어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500칸 분의 350칸이다. 이렇게 해서 피해율을 구하면 56%가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피자 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패턴별로 풀어봐야 될 게 미보상 비율이 없는 경우도 찾는단 말이죠. 찾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있을 경우가 이처럼 없는 경우가 이처럼 평수 미편을 구하면 아주 실수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보장 밭작물 인삼도 밭작물이잖아요. 밭작물 때는 대관 소찰이구나 해서 항상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놓으시면 실수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원인이죠. 사고 원인이 화재. 그래서 8개 담보에 들어가는지 이제 조수해도 나오겠죠. 조수해가 나와도 담보가 오케이 된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삼과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이것은 시험에 15점짜리가 잘 나오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삼에 대해서는 이제 조수의 담보가 하나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피해율을 구할 때는 평수 미평으로 하자 할 때 대관 소차를 항상 염두에 두자. 혹시 내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문제를 꼼꼼히 보면서 체크를 해 놓자 하는 부분이고, 연금별 기준 수확량은 가입 당시 연금을 기준하는구나 하는까지 알아두시면 인삼 품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특히 인삼에 대해서는 쉽게 나오면 이처럼 해가림 시설 피해액을 바로 주실 경우 설치 연도와 사고 당시에 몇 월에 사고 났다는 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기평가 보험이구나 하는 걸 알고 그 피해액 자체가 손해액이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20% 우리가 매득값을 구하는 것도 항상 알아둬야 됩니다. 그것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매득값을 해서 1번, 2번, 3번 해가림 시설에만 있는 거죠. 중간값이죠. 매득값은 중간값을 적용하더라. 그래서 1번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사고 당시 기준으로 전체 곱하기 20%. 이거는 손해 난 것에 파손된 부분이죠. 피해액의 신가죠. 신가. 그리고 이거는 시가. 그래서 중고값. 요 세 가지를 반드시 비교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구하는 것은 요렇게도 나왔고, 그 다음에 설치 연도를 주고 사고 시에 연도를 주어질 경우에 대해서 반드시 비교해서 알아두셔야만이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옥수수에 대해서는 제가 개정 2025년도 2월 28일 기준으로 1차 개정사항 설명할 때 옥수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것이 이제 확정되고 난 뒤에 교재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다 원데이 특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10강, 11강도 오늘 다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